자, 오늘장 급등을 하는 중간에 있어서도 수급을 주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등락이 결정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수급을 중심으로 한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수급 로드맵 이런 코너인데요.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중에서 핵심적으로 저희가 요약을 해서 모멘텀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순서입니다. 매수를 할지 아니면 조금은 더 두고 볼지 이런 내용까지도 전해드릴 예정이니까 함께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공대원 DW 투자클럽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면이 이렇게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세 분 함께하게 됐는데 한 분씩 일단은 함께하는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주호 본부장님. 저희 어제 리허설도 같이 했잖아요. 네. 예. 일단 첫 출연하게 됐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들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좀 수급에 집중해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를 참고하셔서 매매에 참고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내용 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 대표님도 함께하게 됐는데 저와도 방송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입니다. 예,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대는 좀 비슷하지만은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수급에 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 또한 역시 수급과 재무 상태 그리고 차트의 흐름까지 그리고 모멘텀까지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매매하시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표님, 네. 평소에도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시장 많이 보실 때 수급 많이 주목하시나요? 수급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아침에 대장주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짝짓기 매매라고 하잖아요. 대장주 찾아가지고 그 이등주 노리는 매매도 많이 하는데 올해 한 해 여러분들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역사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같이 탑승해가지고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작년 우리 시장도 역사적인 한 해가 됐습니다. 이미 수치상으로도 74%나 상승했던 그런 장이다 보니까 역사의 한 점을 찍었다고 한다면 과연 올해는 작년의 그 기록을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이게 3%대 급등을 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올해 시장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수급으로 주목받은 오늘장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이제 무슨 마블 게임 같은 것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맵이 나오는데 저희가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색깔의 말을 준비했습니다. 각각 이주호, 공대원, 이건희 우리 출연자분들 성함이 써 있고요. 주사위를 굴리게 되는데 주사위를 굴려서 나오는 그 종목에 대한 설명과 매수냐, 관망이냐 이 전략까지 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단순한 룰이기 때문에 아마 이해는 다 하셨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부터 주사위를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네, 깜찍하게 주사위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도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숫자는 바로 3이 나왔습니다. 자, 세 칸 먼저 이동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나왔습니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볼 텐데 최근에 시장에서 꽤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전에도 이런 상승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께서 얘기하기에 이번 상승은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생각 같습니까? 네, 일단 24년도에 좋은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2년 동안 답답해서 좀 많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와 좀 비슷한 형태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올해 딱 들어와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급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일라일리 공장 인수가 완료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CDMO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도 해소하고 셀트리온이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돈을 벌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램시마라던가 진펜트라 같은 바이오시밀러 같은 상품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은 좀 이례적으로 올해 되자마자 실적 발표 바로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주들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다가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만 조금 더 붙어준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누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생물보안법 통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CDMO라던가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가 골자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지금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만 셀트리온도 이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그동안 많이 못 올랐던 셀트리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수급을 중심으로 종목을 바라보는 그런 코너인데 최근에 셀트리온 수급을 보면 이게 연속성 있게 들어온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새해 들어서 이 거래일 동안 이 금액 규모로 보자 그러면 정말 꽤 많이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셀트리온인데 실제로 증권사들에서 작년에 4조를 넘었던 이 매출이 올해는 5조까지도 넘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지금 관점에서 사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은 더 바라볼까요? 네,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동안 거래량도 평균 거래량이 50만 주가 안 됐었는데 지금 금요일 날 거의 500만 주 들어왔고 오늘도 거의 300만 주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꾸 걸리는 게 이 기타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년 동안 19만 5천 원이라는 자리를 못 뚫었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수급으로 인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저는 거래량 조금만 더 붙어주면은 추가 시세도 노려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내일장에도 매수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기타 법인 쪽에서 약간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내일에도 당장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셀트리온 알아봤고 두 번째 우리 공 대표님의 주사위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2이 나왔습니다. 한 칸밖에 전진을 못하는데 자, 한 칸 전진하면 바로 한국전력이 나왔습니다. 투자 경험이 꽤 오랜 분들은 한국전력 보면서 어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투자 경력이 아주 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한국전력 생각하면 뭐 전기요금 오르냐 마냐 뭐 이런 거 보면서 주가가 오를까 말까 따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모멘텀이 완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AI에 힘입어서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최근에는 김동철 사장 역시 앞으로 AI 붐으로 인해서 전력 대란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핵심이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오늘 거의 한 30일 동안 조정 구간을 주고 나서 오늘 거의 7% 정도를 되돌림을 좀 보이는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전력은 바늘과 실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울러서 이제 최근에 금하고 은도 지속적으로 오르듯이 구리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런던 금속 거래소에 따르면은 톤당 거의 지금 12,500달러 정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전력이 수요가 증가된다는 요인이고 그에 따라서 매출이 증가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힘입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는 전력망도 지속적으로 증설될 수가 있고 일반 서버보다 이 AI 서버가 한 4배에서 5배 정도가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증설될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은 한국전력 역시 덩달아서 수급이 동반 유입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주말 동안 들려온 그 큰 소식이 있었죠. 마두로 대통령 모습 아마 다들 보셨을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주말 동안 뭐 국제유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국제유가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또 한국전력의 영업 이익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까 많이 관심을 가졌을 것 같은데 이 영향은 뭐 좀 제한적으로 지금 시장이 평가하는 것 같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2차 공격까지 단행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긴 하였지만은 시장에서는 별로 지금 위험하지 않는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자금이 좀 몰려서 오늘 2조 원 이상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러면은 한국전력에 큰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되나요? 매수할까요? 관망할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은 사실 기술주가 가장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기술주가 내일 시장에서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도 엔비디아도 오르고 있고
TSMC도 한 3%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이 죄다 지금 인텔도 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반도체가 강세가 내일장에도 이어지면은 당연히 전력 역시 매수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국인 역시 지금 한 달 동안 16만 주 정도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3거래일 정도 수급 프로그램이니까 같이 보시면은 3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재무적으로도 사실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도 14조 원 정도로 이익이 개선되고 17조까지 이익이 개선될 그런 전망이고요. 부채 역시 부채가 400% 정도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실적으로 보나 수급으로 보나 차트로 보나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한국전력도 매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이 좀 몰리는 쪽은 유망하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다 보니까 매수, 쌍매수 의견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희 대표님 주사위도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 숫자 몇이 나올까요? 한번 보시죠. 오, 앞서서는 1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로 6칸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이번에는 바이오로 가봅니다. 자, ABL 바이오인데 작년에 정말 뭐 상반기 한 건, 하반기 한 건에서 화려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올해도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네, 저는 기대를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반도체가 주도를 하고 소형주를 위주로 이러한 장이 돌아갈 때 외국인들이 조금씩은 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대량 매수세가 유입이 됐거든요. 지난 11월 달에 일라일리 측에서 어떻게 지분을 매입을 했을 때 그 당시보다도 단일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 순매수세로는 오늘이 가장 크게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요, 외국인들이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닥에서 새 대장주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좀 코스닥 대장주 상위에서 어떻게 보면 상위 탑 10을 봤을 때는 뭐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사실상 기대감을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면서 좀 주가를 들어 올리기 쉬운 분야는 좀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그 안에서 ABL 바이오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압도적인 기술 수출 실적이겠죠. 7조 원 이상의 작년 한 해만 기록했을 이러한 기술 수출 이력이 있고, 자, 그러면서 시장 기대감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차기 코스닥 대장주 후보군 중 안에서 하나에 이러한 포함이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빠진다고 봤을 때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만 ABL 바이오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코스닥 대장주,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될지도 올해 아마 상반기에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곧 다가올 큰 행사죠. 1월마다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이쪽에도 역시나 모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멘텀도 얻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역시 매수입니까? 네, 매수입니다. 뭐 당장이라도 내일 사도 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바이오주들을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오늘 아침에 그 넥스트 트레이딩만 보시더라도 반도체로 수급이 확 쏠렸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제가 저 넥스트 매매를 하면서 당황을 했던 게 반도체만 다 수급으로 쏠리고 일부 지금 베네수엘라 관련주로 언급된 특정 종목을 제외하고는 다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크게 하락을 하다가 9시에 본장이 개장되고 나서 다 말아 올렸습니다. 단순히 말아 올린 게 아니라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반전이 있었거든요. 때마침 또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이런 자리들을 보니까 조정 구간이 최소 10%에서 한 20%, 30% 조정 구간을 주고 이제 물량을 흡수하는 패턴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JP모건 컨퍼런스겠죠. 오늘 단순하게 면역 항암이라든가 이런 항암제 관련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GLP-1 쪽을 다뤘잖아요. 그 다음 ADC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뒤집어가지고 비만 치료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ADC 쪽으로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역시나 그 차기 대장주로 좀 앞서 나가서는 ABL 바이오라 보고 있고요. 역시나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서 11월 달 이후에 단일 최고의 매수세가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12월 5일 날 최고가를 찍고 거의 한 달 동안 주가가 지지분이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단 하루로 직전 고점 부근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한 달 동안 물량 소화 거치고 단기 이벤트를 어떻게 앞둔 상황에서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지금 굉장히 분위기도 있고 때 마침 딱 저항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매수세만 조금 탁 붙여주면 주가가 툭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단기적인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시원한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 8% 급등을 하면서 20만 원 선 넘어서 21만 원까지 돌파한 ABL 바이오, 22만 원 전 고점도 뚫어낼 수 있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첫 번째 순서로 돌아와서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 차례인데, 이주호 본부장님 혹시 제가 그 주사위 굴리는 주문 외워달라 그러면 외워주실 건가요? 뭐였죠 단어가? 굴려 주사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지금 하면 됩니까? 네. 네. 굴려 주사위. 자,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자, 과연 염원을 담은 숫자 5가 나왔습니다. 5칸 한번 진행을 해보죠. 셀트리온에서 출발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두산 에너빌리티로 가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면 아마 우리 오랜 주주분들께서는 이 횡보하는 기간 때문에 좀 지치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한창 올랐다가 횡보하고 지금 그 횡보하는 흐름 중이었는데 오늘 장에서 일단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사실 셀트리온이랑 약간 느낌 비슷한데요. 좀 거래량 동반하면서 양매수가 세게 들어왔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셀트리온은 2년 박스권이었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에 비하면은 2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주주분들 입장에서든 뭐 2달이든 2년이든 내가 샀는데 박스권이면 답답하기 마련인데 어쨌든 그러한 흐름을 끊어냈다라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스터빈 수출을 작년에 실제로 수주가 났었습니다. 그랬고 이제 가스터빈에 대한 공급으로 인해서 실적도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제 두코바니 원전, 체코 원전 관련된 계약 공시도 나왔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SMR까지 만약에 미국과 구체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오클로라던가 뉴스켈 파워가 급등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장에서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고 지금 프리장에서도 지금 이미 원전주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그의 힘을 받아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다 원전을 선택을 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국과의 패권 정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로봇뿐만이 아니라 지금 AI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이거는 사실 전력이 앞으로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는 거를 반증해 준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별로 안 좋아하고 오히려 지금 원전에 좀 힘을 실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오클로라던가 뉴스켈 파워는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조정이 많이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버텨줬고 이제 여기서 미국 주식들이 같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거고 오늘 또 재밌는 게 전력기기주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반도체주들이 계속 달리니까 전력이 점점 앞으로 진짜 더 필요한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쉬었다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늘 딱 뭔가 이것도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올해 SMR 관련된 구체적인 수주가 나오면은 좀 더 크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얘기를 들으면 유망한 종목들이 정말 많아서 고민이 되는데 오늘 뭐 당연히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 순매수 많이 들어왔고 그에 바로 이어서 2위 종목이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올해 그렇게 좋게 보시는데 매수는 당장 내일 할까요? 아니면 조금은 지켜볼까요? 당장 내일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왜냐면 아까 셀트리온이랑 뭔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횡보를 좀 하다가 갑작스러운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서 그리고 만약에 오늘 윗꼬리를 달았으면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꽉 찼잖아요. 양봉이 꽉 찼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뭔가 좀 팔려는 것보다 일단 사고 봐야겠다라는 그게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내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매수로 따라가 보자. 그리고 이 박스권이 길진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횡보하면서 쉬어가다가 위던 아래던 방향이 나오면은
굉장히 또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작년 10월이었는데 98,000원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좀 떨어지면서 횡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상승 탄력 받아서 10만 원 선 한번 돌파할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공 대표님 차례인데 저한테 눈빛을 살짝 보내시는 걸 보니까 예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뭘 주문할지? 아니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모르죠. 예, 뭐 이번 턴은 다 셀프로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주사위 한번 불려주시죠. 아까 굴려 주사위입니다. 네. 굴려 주사위. 예, 다들 굉장히 어렵게 주문을 외워주시는데요. 이번에는 숫자 몇이 나올까요? 오, 자, 앞서서는 1이 나왔는데 이번엔 6, 극단적입니다. 한번 6칸 이동을 해보죠. 한국전력부터 출발합니다. 자, 6칸 이동을 하면 어딘가요? HL 만도로 가는군요. 자, HL 만도는 사실 뭐 지난 금요일장하고 오늘장하고 수급의 흐름이 좀 달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순위가 2등으로 올라왔네요. HL 만도는 그러니까 자동차 대표주도 되고 자율주행도 엮여 있고 로봇 관련주도 최근에 부각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은 미국에서 현대나 기아가 이번에 175만 대 정도 역대 최대치를 판매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고, 두 번째로는 이번에 CES 2026이 개최가 임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 캐리라고 해서 캐리 로봇을 지금 출시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삼성전자가 연설이 있고 나서 슈팅이 나왔듯이 현대 쪽이나 자율주행, 로봇 쪽도 추가 브리핑이 이어진다면은 다시 되돌림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캐리 말고도 골프장 잔디를 좀 복구하는 디보픽스도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HL 그룹주들이 많이들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뭐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CES에서 액추에이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더더욱 많이 모으는 것 같은데 로봇까지 붙은 HL 만도 살까요 말까요? 저는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오늘같이 좀 눌렸을 때가 좋은 기회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기간은 지속적으로 담고 있고, 그리고 연기금 역시 48,000주 정도 한 달 동안 누적으로 야금야금 좀 매집하고 있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쐐기형이 나왔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또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국민연금 지분율도 10%에서 13% 정도 증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CES에서 5개의 제품이 혁신상을 좀 받은 만큼 호재성 뉴스가 이번 주 안에 좀 발언이 나오면은 추가로 되돌림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5종목이 소개됐는데 다 매수 의견을 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아니 그래서 뭐 사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이 이건희 대표님 차례인데, 이건희 대표님. 네. 매수 의견만 계속 나와서 시청자분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저도 이제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조금 부담스럽네요. 지금 살 게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욕심내지 말고 예. 내가 먹을 것만 먹고 다른 거는 또 한편으로는 다른 투자들이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빼놓지 않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좀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두 번의 또 예습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사위 굴려주시죠. 굴려라. 야. 주사위. 자, 보시죠. 좋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대표님이었습니다. 자, 숫자는 3이 나왔습니다. 3칸 한번 이동을 해보죠. 나란히 붙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3칸을 이동하면 미래에셋 증권인데, 증권의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뭐 스페이스X 투자, 지분 이야기로 굉장히 또 핫한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그 투자 금액이라든가 투자 비중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보니까 미래에셋 증권은 일론 머스크의 미래랑 좀 함께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그 있습니다. 정도입니까? 예. 네, 지금 기관은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연기금은 지금 1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쉬고 계속해서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래에셋 그 증권이 지금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금액은 2천억대 중반으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그 네이버에 관련 사업이라고 언급되고 있는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8천억 정도 지금 투자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5년, 10년 구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씨앗을 뿌렸던 이런 농사 기간들을 거치고 하나하나 지금 수확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결되는 이러한 재무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 상법 개정도 어떻게 우리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지분 구조를 보시면 네이버도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연기금도 가지고 있고요. 핵심적인 부분은 자사주가 23%입니다. 지금 작년에 자사주 소각 이슈로만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투자 호재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소각할 자사주도 많고, 자, 거기에 이어서 아마 2월 정도에 배당이 발표가 될 건데 지금 배당 소득 분리 과세 관련해가지고 여기에 깜짝 배당이 나온다고 한다라면 역시나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서프라이즈한 이러한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일론 머스크와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 종목은 매수를 해볼까요? 조금 지켜볼까요? 자꾸 사라고 해서 죄송스러울 정도인데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이유는요? 일단은 증권가 쪽에서는 지금 목표가를 3만 원 중반대로 잡고 있더라고요. 지금 25,600원이 종가잖아요. 약간 변동성이 있는 끼 있는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대장 아니야 하실 텐데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매매를 좀 감당하실 만한 멘탈을 가진 분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조금 안정적으로 올라가면서도 실질적으로 투자를 가장 많이 한 미래에셋 증권 좀 수혜를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투자금이 약 2천억 중반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왜 머스크랑 함께하냐 말씀드렸냐면 X 그리고 XAI 등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산업에 다 투자를 해놨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간 주주 환원율이 35%가 목표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는 가장 매력적으로 지금까지는 다가올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좀 먼저 드릴게요. 주가를 뺄 거였으면 진작 뺐고 어떻게 보면 거래량 없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늘어났을 텐데 그런 흐름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2파동 이후에 조정 주고 대형 거래량 수반하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호재를 또 앞두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가장 정석적으로 우상향할 만한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명들을 워낙 잘해주셔서 진짜 뭘 담을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자, 이제 또 주사위를 굴려볼 차례인데 또 시키면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큐트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의 주사위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이번에는 숫자 4가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출발을 하고요. 4칸 가면은 뭐죠? 반도체 쪽이 몰려있는 코너였는데 이수페타시스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고점을 찍고 약간 조정을 받아서일까요? 일단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다른 반도체 소부장에 비해서 굉장히 좀 힘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뭔가 좀 너무 밸류 부담이 크다라는 건지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지금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만 좀 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에는 한 13만 원 위에서 사셨다가 이제 기술적으로 한 60일 이평선 지킬 것 같으니까 늘리자 이렇게 해서 좀 사신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이수페타시스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MLB 기판을 시작을 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공급망 웬만한 데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구글 TPU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주가가 올랐죠. 그리고 아마존도 공급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버에 필요한 MLB 기판 관련해서는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이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지금 시장에서 선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MLB 기판,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는 늘어나고 평균 판매 단가도 좋아. 앞으로 실적이 좋을 거야. 이거는 좋은데 너무 다 땡겨와서 지금 올라왔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오늘처럼 장 좋은 날에 음봉 나온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오늘 양봉 불을 뿜은 한미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이오테크닉스라던가 그런 다른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오히려 기판 중에서 차 선택을 고른다면 대덕전자나 오히려 코리아서큐트 이런 종목들은 거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좀 다른 종목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관망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제가 딱 작년 이맘때쯤 연초에 보유를 하고 있던 종목이라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고 뭐 제2호 인수를 한다 만다 하면서 주가가 출렁일 때였어요. 혹시 그 당시에 이제 표면적인 이유 말고 또 숨겨진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비슷한 이슈가 또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게 했다가 매를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기업에서도 한 번 다 경험을 했는데 이걸 똑같이 한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워낙 지금 뭐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금감원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지금 조금만 뭐 문제 있으면은 바로 브레이크 걸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이수페타시스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소식이 또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작년 말에 이수페타시스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종목들에서 뭐 유상증자 소식이나 여러 가지 좀 주주들한테, 기존 주주들한테 악재가 될 만한 소식들도 전해지면서 출렁였던 종목들도 많아서 아마 이런 소식들 개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그런 게 좀 많이 줄어들기를 우리가 좀 발전하려면 줄어들어야 되니까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 대표님 차례인데 자, 한번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굴려주시죠. 자, 이번에는 몇이 나올까요? 5, 1, 6 이어서 이번엔 중간값 딱 3이 나왔습니다. 세 칸 한번 이동을 해보죠. 현대오토에버로 가는군요. 어떻게 보면 좀 관련성이 있나 없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까 얘기한 로봇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해드리는 시간이네요. 현대오토에버 역시 로봇으로 지금 부각받아서 그동안 시장에서 상승세가 좀 이어져 왔었죠. 기존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공장에 투입된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투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통상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훈풍을 불었고, 과거에는 엔비디아와 피지컬 AI를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도 호재로 작용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CES가 개최가 되면서 이제 아틀라스를 처음으로 선보인다는 그런 기대감이 힘입어서 주가가 어제 최고치를 좀 기록을 하다가 오늘은 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6% 정도 밀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차익 매물과 아울러서 대표가 이제 교체된다는 그런 소식이 2년 만에 벌써 3회차가 교체되는 거라서 그러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로봇주는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다시 되돌림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종목들은 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이야기도 좋게 해주셨는데 약간 이제 조금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분위기 사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장에서 꽤 큰 긴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매수를 해볼까요? 조금은 지켜볼까요? 저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좀 많이 지금 상단에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는 필수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모멘텀은 많죠. 노랑봉투법도 시행일이 2월 달에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옵티머스 역시 양산 소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FSD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하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는 지속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본다면은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은 기관이나 다른 메이저급 세력들은 월간으로 누적 순매수를 본다면요.
기간은 4만 주 정도, 그리고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기타 법인 등등등, 투신보험 등등등은 죄다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를 해도 다른 메이저급 세력들이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로봇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나 로봇주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 좀 눌림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중순부터 1월 말일날 이제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돌아오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실적을 꼭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견조한 흐름을 4조에서 4조 6천억, 그리고 2,600억에서 3천억 계단식으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눌릴 때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록 오늘 같은 장에서 하락 마감이 됐지만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대 오토에버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종목 이건희 대표님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굴려 주사위. 자,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아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나오기를 기대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6칸입니다. 자, 넘어가 보죠. 어디입니까? SM으로 가는군요. 바로 뒤에 JYP도 있었는데 일단은 엔터 쪽이라서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SM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오다가 성수대교를 보는데 건물 예쁘더라고요. 그 아크로 타워 짱 높은 게 있는데 SM이 오늘 아마 엔터 중에서 가장 많이 빠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한령에 관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했는데 조금은 좀 좌절할 만한 이러한 충분한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SM이 제일 많이 빠진 이유는 SM에는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텐센트가 현재 3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한령이 해제가 될 때는 가장 크게 올라가지만 반대로 실망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는 가장 많이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고, 아티스트 부재가 없다라는 부분이 향후에 2년에서 3년가량 특정 아티스트가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실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 여기에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엔터주는 전반적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마 2월 달에서 3월 달 구간부터 좀 본격적으로 바닥권에서 어떻게 보면 우상향하는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늘 그렇지만 이 엔터 업종과 엔터 종목을 바라보는 시선은 항상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어떻습니까? 10% 빠진 지금의 자리 기회입니까?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갈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상회담은 어떻게 사실상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재료들을 이길 시장의 공격적인 재료는 많이 있거든요. 당분간 뭐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는 엔터주가 조금 빠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가는 종목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대금이 붙으면서. 그런데 시장에서 소외되는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보시면 SM 같은 경우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만 16%입니다. 어제 10%였고요. 계속해서 10% 이상 찍어 누르는 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주가가 반전하는 계기는 본격적으로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공매도 대차 잔고가 줄어들 때쯤, 서서히 줄어들면서 확 줄었을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공매도도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 구간이 아무래도 매수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좀 횡보 기간을 거친 다음에 물량을 응집하다가 차후에 지금의 이러한 대장주들이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그때 엔터주가 꽃을 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의 방중 귀빈 방문 소식에 이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 턴 더 넘겨보자는 이 대표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주호 본부장, 공대원 대표, 이건희 대표 세 분과 함께했고요. 다음 주에는 더 위트 있는 더 큐트한 주사위 굴리는 주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